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요? 광숙의 질문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한텐 중요해요. 왜요? 당신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광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였으니까요. 그게 사랑인가요? 결혼이 그런 건가요? 저한텐 그렇습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프로포즈 때문에 고민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의 한마디는 흐르는 감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죠. 동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긴 해요. 프로포즈요? 네, 야외 정원에서요. 조명 켜고 꽃길 만들고 밴드도 부르고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기쁘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절했던 그날에도 그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던 겁니다. 근데 왜요? 그게 왜 사람들 앞이어야 하죠? 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광숙은 그런 동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자꾸 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특별해요. 저한텐 그렇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잠시 얽혔습니다. 갈등일까요? 아니면 이해로 가는 시작일까요? 과연 두 사람은 이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프로포즈를 둘러싼 이 갈등, 정말 풀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두 사람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광숙의 물음에 동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던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해야 해요. 당신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뭘요? 당신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대였습니다. 나는 그런 관심이 무서워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 순간 동석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마음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특별해서. 그걸 내가 대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걸 드러내지 않잖아요. 광숙은 말없이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복잡했습니다. 당신은 자꾸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석은 한 가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광숙은 처음으로 동석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기에는 아직 벽이 높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하객이 아니라 제 쪽 하객만 계산해도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500명? 네, 회사 사람들이랑 가까운 지인들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 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상상하는 결혼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사랑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광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이란 그에게는 자랑이고 자신에게는 작은 약속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냥 둘이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도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마음을 보여주길 바라시는 건가요? 광숙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한텐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광숙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한텐 그게 사랑이었어요. 광숙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석은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게 그녀에겐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고마운 게 아니었어요. 부담이었어요. 그 말에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드셨던 건지 미처 몰랐어요. 제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둘이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이 달랐던 거죠. 그 말에도 동석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로포즈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회장님은 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란 걸 알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저한텐 상처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드러내는 게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왜 몰라주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제가 괜찮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하객도 줄이는 게 맞겠죠? 광숙 씨가 편하신 대로 할게요. 그렇게까지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은 둘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동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광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석은 혼자서 앉아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광숙 씨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는 준비 계속하실 건가요? 광숙의 물음에 동석은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대신 방법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편한 장소에서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하려고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동석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세요? 네,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텐 그게 중요하니까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동석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그럼 준비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둘만 있을 때 해주세요. 그리고 울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동석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웃게 해드릴게요. 울게 안 할게요. 광숙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어쩌면 누군가한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말에 동석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동안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조금은 달라져야겠죠. 프로포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석은 프로포즈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밴드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은 말과 작은 반지 하나, 그리고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 그게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마침내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광숙은 동석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조용하고 아늑한 둘만의 공간에서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작은 전구들이 은은하게 빛나는 정원 한 구석. 동석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광숙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더 깊어진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달라는 그녀의 조건처럼 광숙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광숙 씨,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세상에 제가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당신의 평범함이 당신을 가장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의 소중한 평범함을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동석의 마지막 질문에 광숙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고 동석이 직접 골랐을 작은 반지가 광숙의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둘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서로의 다름을 비로소 이해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결혼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오직 둘만의 소중하고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들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노출될 겁니다.